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사님, 옴니버스라는 것이 벌써 나온 지가 네. 뭐 2년 정도,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사님 관점에서 옴니버스란 무엇인 것 같아요? 옴니버스란 실제로 기업 사용자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옴니버스가 이제 제품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쓰이고 있고. 제품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굉장히 촘촘해지고 구성 요소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기술과 같이 연동되면서 쓸만해졌다. 그리고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에 대한 영역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산업 각 분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코비드 상황에서 실제로 대면 접촉, 그 다음에 또 이동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의 그 협업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옴니버스라는 것이 다자 간의 버추얼 환경에서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콜라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른 것들을 연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옴니버스의 주요 컴포넌트를 보면 그 안에 데이터, 다시 말하면 디지털 에셋들을 담는 부분도 있긴 한데, 디자이너들이라든지 또는 애니메이터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툴들이 있고, 그 툴들이 생성해낸 디지털 에셋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문제없이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옴니버스가 진짜 활성화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신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실제 리얼 월드의 상황들을 디지털리 가상 세계에 넣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한계나 제약 사항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버추얼 가상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러자면 가상 세계는 실제 세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옴니버스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저 가상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현실화가 된 것 같네요. 기업 고객이 디지털 트윈을 쓸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정확도 높은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디지털 트윈답게 제대로 모사가 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데, 거기에는 실제 자연 법칙들을 따르는 그러한 결과물, 그리고 굉장히 실사와 같은 그러한 고품질의 렌더링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그 결과물이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그런 환경이라면 또 AI를 네. 학습시키기에도 되게 좋은 환경이 되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실제 세상 상황과 가상 세계 상황이 있을 때 실제 세상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어떤 AI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디지털 트윈 형태에서 이미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서 생기는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반대로 나중에 실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예를 드는 것이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 모델이 사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 충분히 현실 세계에서 뽑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어떤 건 가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실제 사고를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디자인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연출하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좀 더 정확도 높은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왜 옴니버스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비드 상황이 실제로 협업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가상의 협업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이제 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옴니버스에서는 이제 실제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에셋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생성해내면서 그걸 협업하면서 또 그거를 에셋 형태로 저장하면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에셋이 계속 늘어나겠군요. 맞습니다. 예. 에셋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재활용할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에셋들은 자기가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 말 그대로 생태계가 급격하게 확장되고 깊이 있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애플처럼 앱스토어 같은 것이 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예, 그런 영역으로 또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제품 수준에서의 작업뿐만 아니라 제품과 연동되는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단일 프로젝트, 단일 회사에서의 어떤 디지털 트윈 안에서의 그 작업이 회사 대 회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것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을 위한 메타버스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옴니버스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 어떨까요?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밸류를 보여주는 동영상이거든요. As an animator, designer, or engineer, you can bring the power of collaboration between applications and people to your workflow with NVIDIA Omniverse. Before Omniverse, working on a project using multiple applications required exporting and importing from one format to another, often causing creators to lose information and compatibility along the way. And adding more people into a workflow was a nightmare of updates and file merges. The Omniverse platform enables true real-time collaboration for individuals and teams working between multiple apps and working across geographies. Omniverse brings the ability to seamlessly sync file changes between the creative tools you know and love, maintaining their integrity throughout your pipeline. Whether working alone or together, Omniverse creates an infinite number of connections, from app to app, person to person, or office to office. Get Omniverse now and experience the future of collaboration for yourself. 이 슬라이드는 이제 많이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협업하는 것들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사용자들이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작업자가 있고 미국에 있는 작업자가 있고 또 프랑스에 작업자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이 같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서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실제로 적합한지 서로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 작업자들이 확인할 수 서로 있습니다. 같은 툴을 쓰는 건가요? 서로 다른 툴을 쓰는 건가요? 명확하게 이걸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음. 본질적으로는 다른 툴을 쓰고 있어도 협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가 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자가 벽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업자가 적당한 선반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 작업들이 결과물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옴니버스는 결국은 가상 공간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산출물들을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그 에셋이 또 다음에 또 이용될 수 있고 한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일을 하더라도 기존 자산을 이용해야 된다거나 한다면 옴니버스 환경이 보다 생산적인 그러한 공간이 될 거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옴니버스 플랫폼의 각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제일 위쪽에 옴니버스 앱이 있고 그리고 그 앱들과 서로 연동하는 데 필요한 컴포넌트가 옴니버스 플랫폼에 속해 있는데 뉴클리어스하고 커넥트가 주요 컴포넌트이고 그 외에 키트, 팜, 시뮬레이션, RTX 렌더라든지 이런 어떤 컴포넌트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해서 실제 밑에 필요한 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통한 어떤 가상화된 워크스테이션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서버든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의 RTX GPU의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런 서버들이 있으면 되겠죠. 네, 엔비디아에서 인증하고 있는 서버들을 이제 뭐 엔비디아 서티파이드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OVX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고객들이 굉장히 정밀도 있는 그러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그러한 하드웨어를 제공하고자 또 만든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옴니버스 플랫폼 안에는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자 그 다음에 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넥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특히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엔비디아 안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 문제 없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커넥트. 그러니까 다양한 저작 툴하고 또 연동해서 커넥트가 해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작 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커넥트들이 쭉 제공이 되고요. 점차 그게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키트는 보다 이제 또 심각한 사용자, 좀 더 개선을 하고자 하는 개발자, 이런 분들이 사용해가지고 기존의 앱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뭔가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이고요. 시뮬레이션은 자연현상에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주요 요소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들어있습니다. 저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구태여 내가 다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개발자들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재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쌓는, 그래서 편해진 그런 환경이 될 걸로 보입니다. RTX 렌더러는 아시는 것처럼 RTX 기능에 있는 그 레이 트레이싱이라든지 패스 트레이싱이라든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뉴클러스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는 뉴클러스가 핵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옴니버스 핵처럼 가운데 위치하면서 실제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 있다면 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인증을 거쳐서 저장되어 있는 퍼시스턴트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에셋들을 뭐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또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편집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는 뭐 보안이 강화된 그런 모듈도 지원을 하고 싱글 사인온 같은 것도 지원을 합니다. 워크스테이션 형태의 같이 이렇게 구축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좀 큰 규모로 별도로 구축될 수도 있고 또는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렇게 에셋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디렉토리 구조로 각각의 에셋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퍼미션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관리 있어서도 사용자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뭐 어드민일지 일반 유저일지 그룹으로 그룹핑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커넥터는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다른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들이 엔비디아에서 그대로 쓰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요소인데요. 실제로 여기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USD 기능하고 MDL 기능 같은 것들을 넣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데이터 교환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커넥터들을 구분해 보면 실제로 내용에 따라서 바이디렉셔널 커넥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단방향으로 하는 유니디렉셔널 커넥터들도 있고 한데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커넥터인 경우에는 엔비디아 작업자의 어떤 업데이트 내용과 엔비디아 그 옴니버스 안에서 그려지는 그 환경이 그대로 다 라이브 싱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협업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USD는 유니버셜 씬 디스크립션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픽사에서 개발했고 애플에서 이걸 이 기술을 적용해서 차용해서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복잡한 어떤 씬 장면들하고 3D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간의 어떤 에셋 공유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옴니버스에서 이 기술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장면을 여러 사용자가 작업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렇게 동시 작업이 가능한 그런 것도 강점이죠.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뭐 건축이라든지 뭐 제조라든지 디자인 쪽에서도 이런 것들로 이 기술을 많이 이용할 걸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엔비디아에서 자체 개발한 Material Definition Language MDL인데요. 이 MDL은 실제로 옆에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류 오브젝트들을 데피니션 이 MDL 사용해가지고 생성하고 그 생성된 어떤 오브젝트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은 그게 뭐 나무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스카프든 인형이든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MDL 랭귀지로 네. 흑어 같은 질감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네. 딱 디파인하면 그렇게 네. 보여진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것들을 이제 고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Materials Library라고 하는 요 안에는 뭐 저는 2000개 이상의 샘플들이 있고 그 샘플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만들어서 또는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거. 이렇게 MDL과 USD를 사용해서
디지털 데이터 에셋을 보다 효율적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됩니다. 2020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데이트 이후에 한 9개월 동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는 사실 그런 내용들 다 담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떻게 체험할지에 대한 뒷부분이 좀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하지만 그동안에 계속 키트의 기능이라든지 커넥트도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의 기능도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구성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고, 그걸 좀 더 많이 사용자들이 실제로 쓰면서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옴니버스의 앱들은 두 가지로 굳이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라이선스 되어 있는 앱들이 있고요. 크리에이트라든지 뷰라든지 이거 라이선스가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앱들이고요. 그 밖에 베타 테스트의 상황인 앱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쓰는데 필요한 크리에이터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옴니버스 뷰를 사용하기 위한 리뷰어 서브스크립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머지 베타 테스트 앱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옴니버스 앱에는 크리에이트하고 뷰가 대표적인 앱인데요. 크리에이트는 실제 만들어진 디지털 에셋에다가 뭔가 더 조합해서 실제로 가상공간 안에서 산출물 만들어낼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앱입니다. 협업하고 뭐 어떤 버추얼 공간 만들고 하는 거 다 크리에이터 만들겠네요.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 다른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쓰는 예는 굉장히 적을 테니까요. 옴니버스 뷰라는 앱은 만들어진 산출물을 검토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고, 그 다음에 실제 협업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하고 뷰는 결국 늘 같이 쓰여야 되는 그런 앱인 거죠. 엔비디아 네이티브 앱이고요. 그 밖에 다른 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요즘 이제 VR, AR 쪽 관련돼 가지고 그 몰입형 환경이 이제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를 위해서 엔비디아 XR이라는 앱이 있고요. 이 앱을 통해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오큘러스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묶어가지고 가상 공간을 몰입된 형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둘러보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 화면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VR, 뭐 예를 들면 오큘러스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인 거죠. 그래서 보다 몰입된 형태로 가상 환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그러한 리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한편 옴니버스 코드 같은 경우는 개발자나 이제 좀 더 고급 사용자들이 옴니버스 앱을 개선하거나 확장하거나 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합된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블록 꾸미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재미있고요. 실제로 옴니버스 환경에서 뭘 만든다고 할 때 옴니버스 코드를 결국은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